네, 안녕하십니까. American Government Chapter 9, The Power of Congress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의회의 권한을 살펴보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 있고 짜잘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션 2는 implied and non-legislative powers, 그러니까 저번 섹션 1에서는 enumerated power에 대해서 배웠죠. 헌법에 리스트된 써 있는 권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권한 써 있는 권한 이외에도 암묵적으로 이거는 의회 권한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권한들이 있고요. 그리고 입법을 원래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뭡니까? The power to law잖아요. The power to make a law. 그죠? 법을 만드는 것이 권한이 제일 큰데 그 외에도 non-legislative powers, 그죠? 입법권 이외의 권한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배울 겁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implied powers에 대해서 좀 배워보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헌법에 the necessary and proper clause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필요하고 정당할 때라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이 gives Congress many implied powers. 그죠? 의회에게 매우 많은 암묵적인 권한들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권한들입니까? The powers that are needed to exercise enumerated powers. 그 연방제 배울 때 우리 배웠죠, 그죠? 열거된 권한 이외에 열거된 권한들을 행사할 때 행사하는데 필요하고 또 적당한 그런 권한들을 우리가 또 implied power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열거된 권한들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그런 권한들을 우리가 의회가 또 행사할 수 있어요. Congress has the power to pass resolutions. 어떤 권한이냐면 어떤 의결, 그죠? 선언문을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있잖아요. 이 북한이 인권 문제가 심하잖아요. 인권 문제가 심한데 이 북한에게 북한은 독립된 국가니까 국제사 미국이 압력을 넣을 수는 없는 상태죠. 근데 의회가 북한의 인권을 존중하라는 선언문을 의회 차원에서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resolution은 뭐냐면 declarations that are not law. 법은 아니에요. 법은 아니고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의 인권을 존중한다 이런 거 선언을 하고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express the opinion of the Congress. 의회에서 자기들의 의견을 북한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인권이 심히 침탈되고 있으니 인간 존중의 정신에 입각해서 human rights, 그죠? 인권을 존중해 달라 이렇게 선언문 형식으로 이제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미국 역사상에서 이제 interstate highway system, 그죠? 주간 주 사이에 이제 하이웨이 주와 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데 이 컨그레스가 의회가 이것을 짓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어떻게 결정했느냐? 이거는 이 헌법에 있는 전국적인 우편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국방을 구축하라는 헌법에서 부여된 의회의 enumerated power. 이거는 이 두 개는 헌법에 있는 권한이에요. 이 두 개의 권한이 뭐냐면 국방을 튼튼히 하고 이제 메일 서비스, 우편 서비스를 설립하라는 그런 권한인데 이 권한에 이 enumerated power에 근거해서 필요하고 적당한 권한인, 그죠? 한 나라이고 각 주간 교통통신이 필요한데 이런 거 당연히 구축하는 게 필요하죠, 그죠? 이거는 implied power에 의해서 이제 의회가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요 두 개의 근거에서 요거 두 개는 명확하게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첫 번째에 해당하는 얘기고, Congress passes resolution, just expression, 그죠? 컨그레스는
레졸루션을 통과시킬 수 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제 이 implied power, 암묵적인 권한 중에 열거되지 않은 권한 중에 some judicial related powers, 그죠? 사법부 관련, 사법적인 성격이 있는 열거되지 않은 권한들이 있는데요. Congress has certain implied judicial powers, 그죠? 열거된 건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어떤 사법적인 파워를 또 의회인, 입법부인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those who violate Congress mandates can be cited for contempt and punished. 의회를 무시하거나 의회의 명령을 이제 무시하는 경우에 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퍼니시 될 수 있고 상당히 중한 죄인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power to conduct investigation, 조사할 권한, 국정조사 같은 거죠. 의회가 국정조사 같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열거되지 않은 권한 중에 뭐가 있냐면 issue subpoena,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고 출석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 이거는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건에 관련된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것의 정보에 대해서 증언을 해달라고 이 서피나를 이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a legal order to appear as a witness, 증인으로서 출석해달라고 의회에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제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And 그리고 의회는 can grant people immunity, 면책권을 부여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면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벌을 면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법적인 권한인데요. 이 증인들이 만약에 유죄 가능성이 있는 증인들인데 이제 혹시나 자기들이 더 중한 죄를 이제 받을까봐 안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의회가 조사가 인베스티게이트 하는 과정 가운데 이 증인들에게 야, 너 이거 아는 거 있으면 우리가 죄를 좀 감경해 줄 테니까 빨리 증언해. 이런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의회도 약간의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면책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some judicial powers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 만약에 의회의 mandate, 의회의 명령을 무시했을 경우 퍼니시가 당할 수 있다. 그 다음에 power to conduct investigation, 국정조사 같은 거, 조사 같은 거 할 수 있고 강제 증인 출석권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정보를 많이 빼내기 위해서 증인들에게 면책권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법에 나열되어 있는 것만 보니까 재미없죠. 자, 미국도 여러분 1950년대 60년대 굉장히 레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대대적으로 색출해내는, 배신자를 색출해내는 작업이 있었고, 이 사람이 이제 조 맥카시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조 맥카시 의원이 이 정부 내에 공산주의자들을 찾아내서 색출해가지고 제거하려고 굉장히 권한을 많이 썼고 조사위원회 인베스티게이트 했어요. 그죠? 의회는 조사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 얼굴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입니다. 이분이 국무장관 때 어떤 일을 했냐면 미국 사람들은 당시에는 이제 블랙베리 폰이라고 이제 그 키보드가 달린 폰을 자주 썼습니다. 특히 이제 공직자들은 그런 거 많이 썼는데요. 이분이 원래 국무장관으로 되면 국가 정부의 이메일 시스템을 써야 되고 그 정보 누출에 대해서 굉장히 센시티브해야 되는데, 그죠? 안 그래요? 국무장관 정도 되면 굉장히 중요한 국가 기밀들을 다루는 장관인데, 아니 이분이 Gmail을 좀 썼어요. Gmail로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처리했는데 그게 누출이 돼 버린 겁니다. 어떤 누출이 되었냐? 미국 정보원들이 이제 세계 각국에서 약간의 첩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정보, 상대 국가의 중요한 정보들을 빼내고 알아내려고 하면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줄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현지에 뭐 아프리카 가서 첩보 활동을 하면 당연히 들키겠죠. 그죠? 현지 사람을 써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 클린턴 장관의 이메일이 누출되는 바람에 그 정보원들이 누구인지 이름들이 해킹을 당해가지고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2012년에 리비아에 있는 벵가지라는 데에서 미국 영사관이 공격을 당했었는데 바로 이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이 Gmail을 쓰는 바람에 노출됐다라는 의혹이 있어가지고 의회에 출석해서 이렇게 조사를 받는 이것도 인베스티게이션 권한이죠. 의회가 인베스티게이션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많은 경험들이 있고 뭐 크리스토퍼 워렌 전 국무장관이 케네디 암살 사건에 대해서 조사한다든가 그다음에 리처드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조사한다든가 이런 권한들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investigation. 그리고 members of Congress have some immunity from persecution. 사실 국회의원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의회 의원들은 조금은 면책특권입니다. 뭐예요? 책임을 면제해주는, 그러니까 벌을 안 주는 그런 특권을 가졌다 이런 말이죠. 특히 이제 헌법의 Article 1, Section 6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embers of Congress shall in all cases, except treason, felony, and breach of peace, be privileged from arrest during their attendance at the session of their respective house. 그러니까 회기 내에 예를 들면 하원 의원이 하원 회기 중에 이런 중대한 범죄, 그러니까 반역죄, 그다음 뭐 중대 범죄, 뭐 평화를 깨트린 죄,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면 웬만하면 그 회기 중에는 이 의원들이 체포되지 않는다는, 그죠? 기소되지 않는다는 그런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권한이죠. 그러니까 회기 중에 의회가 열리고 있는 도중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조항이고, 이거는 의회의 의원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그죠? 그 파운딩 파더들이 이 권한들을 주기를 원했던 그런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면책특권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Congress can acquire and govern new territories. 미국의 영토가 원래 조그맸다가 나중에 텍사스도 사고 어디도 사고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현재 영토의 모습을 갖게 되었죠. 그때 이제 의회가 영토를 얻어낼 수 있는, 그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implied power, 암묵적인 권한이었죠. During the Reconstruction,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Congress can manage war-induced problems. 자, 전쟁이 끝난 다음, 세계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이제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국토 재건을 해야 되는데 이때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의회가 이 전쟁 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칠 수 있는 권한들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Congress can also make laws. 그죠? 당연히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한 권한이죠. Dealing with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자, 이민과 시민권 부여. 그죠? 이런 것들이 또 의회가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열거되지 않은 권한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복잡하고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non-legislative power, 그죠? 입법 권한이 아닌 법을 만드는 것 이외에도 의회가 몇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권한입니다만, Congress has the power to elect president if no candidate receive a majority of electoral votes, 그죠? 만약에 어떤 대통령 후보자도 과반수를 넘지 못한 경우에 컨그레스가, 의회가 대통령을 선출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각 주는 한 투표,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만, 한 후보자에게만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고요. 역사적으로 이런 경우는 2번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초창기예요. 토마스 제퍼슨과 존 퀸시 애덤스 대통령이 이제 상원에서 선출될 때 말고는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권한입니다. 이때는 제3당,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 두 당이 붙으면은 한 당은 절반을 넘어가지고 보통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3당, 제3당이 등장을 했다 쳐봅시다. 3당이 등장하면 이 3당이 빵표를 얻지 않는 한 이 두 정당이 메조리티 과반수를 얻기는 힘들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의회가 선출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거는 옛날 빼놓고는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The 25th Amendment, 25번째 그 수정보 헌법에 따르면 만약에 Office of the Vice President, 부통령직이 비어 있다면 President can nominate a new one who must be approved by Congress. 그죠? 의회에게 이 새로운 인물을 임명할 테니 승인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상원은 solely responsibility in two important non-legislative areas. 자, 그 입법권,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것 이외에서 굉장히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원이라고 했습니다. 상원이 treaty ratification, 조약을 해외 국가하고 조약을 맺을 수 있잖아요. treaty가 조약을 승인하는 권한을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onfirmation of executive and judicial appointment, 대통령이 이 집행부와 사법부, 그러니까 행정부와 사법부의 수천 명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중요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임명권을 이제 국회가 확인하는 그런 확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하는 권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장관 임명하려고 할 때 국회에서 청문회하고 이 사람들이 그 국회 확인을 받으면 정식으로 임명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all treaties must be approved by the Senate. 모든 조약은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그 비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약 승인이 아니고 조약 비준이 되겠네요. 비준. ratify. 그렇죠? 어떤 게 있냐면 역사적으로 이 상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베르사유 조약, 그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1920년에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 모여가지고 협정을 맺으려고 해서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하는 이제 평화 조약, 전쟁 그만하자는 조약을 맺으려고 했는데 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부딪혀가지고 결국 각 나라에서 이제 의회 승인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미국 상원에서는 그 국제연맹, 지금은 국제연합이죠. 이 국제연맹에 가입하는 것이 좀 탐탁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상원이 전쟁에 참여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 피드백을 주고 승인권을 받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국제연맹 가입, 그러니까 베르사유 조약에 참여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거부를 했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이 상원이 이렇게 조약 승인을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사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The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그러니까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고 합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건 사실은 핵 가지고 있는 국가는 다 여기 가입을 그동안 했고 미국도 여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과 이 이란 같은 데가 이 핵실험 많이 하니까 이거 금지시키려고 이 조약을 만들었는데, 아니 정작 미국 상원에서는 이걸 거부를 했습니다. 비준을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권한이죠.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인데 미국 상원이 거부를 했습니다. 48대 51 간신히 이제 비준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때 상원에서 나온 좀 변명 같은 게 이런 겁니다. 미국이 주도했는데 갑자기 의회에서 비준을 안 하니까 많이 비난을 하잖아요. 여기 주요 이유가 뭐였냐면 미국이 그 핵무기의 이제 전 세계적 확산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좀 더 핵무기 테스트를 더 많이 해서 더 강대국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비준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내세워서 비준을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웃긴 변명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 자, 그리고 confirmation이 있는데요. 이 confirmation이 뭐냐면 인사권,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의회의 견제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이제 하원 같은 경우는 2년 단위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때 대통령이 약 4천 개 이상 어떤 짜잘한 것까지 하면 3만 5천 개 이상의 그 공무원들, 수장들을 정부 부처의 짱들을 임명할 수가 있는데요. Most top level executive and diplomatic positions.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관이라든지 어떤 중앙 정부 기관, 연방 정부의 이제 기관장 그리고 외교적 포지션, 영사나 대사 같은 포지션들은 그리고 더 중요한 거 Federal Judicial Appointment. 그죠? 연방 판사들 임명하는 것들은 다 이 세닛이에요. 세닛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원 승인 절차는요, 굉장히 대부분의 승인 절차는 뭐 굉장히 루틴하고 confirmation is usually confirmation이네요. 네. Usually a formality. 형식적인 권한입니다. 대부분 그 대통령이 승인을 요청하면 대부분 통과되는데요. 그런데 이 승인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왜? 언제? Top policy making position. 매우 최상급의 정책 결정 단계에 있는 그런 포지션들, 장관이겠죠. 예를 들면 appointees are subject to Senate scrutiny. 이런 장관 같은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굉장히, 특히 상원에서 굉장히 자세한 조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Confirmation hearing, 그래서 인사청문회라고 하죠. 우리 인사청문회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이 인사청문회에서는 그 상원이 현재 그 현 정부에 대해서 어떤 현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그 인사청문회를 활용해 가지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거부되는 경우도 있고, 이 후보자가 거부되는 경우도 있고, 추천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추천돼서 장관이 되는 경우도 있겠는데, 어떤 경우라도 이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 그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 지금 현 정부가 이러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들을 자꾸 던져가지고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자주 그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그 알아야 될 사건들, 경향들이 growing partisanship, 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너무 양극화돼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예전에는 타협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엄청나게 싸웁니다. 이 두 당이. 그래서 이 growing partisanship has led to more contentious. 굉장히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인사청문회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 연방 판사들 한번 볼까요? 이제 연방 판사 임명이 굉장히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이때가 이제 뭐였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일주일을 앞두고 있었어요. 일주일 앞두고 있었을 때 어떤 판사의 그 임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새 판사를 임명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가장 고참이자 유명한 좌파 진보적 성향의 그 연방 대법원 판사였던 이분 이름이 뭐더라?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굉장히 유명한 여성 판사인데 연방 대법원 판사인데 이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연방 대법원 판사를 임명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새 대통령 임명하기를 바랬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5대 4 정도로 진보파 그 대법원 판사들이 많았어요. 공화당이 소수파였죠. 그러니까 보수파 대법원 판사들이 소수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뭐 인권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그다음에 뭐 동성애, 그다음에 여성권,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수월하게 통과될 수 있는 그 대법원에서 좀 수월하게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 보수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를
보수 대통령, 보수 판사가 더 많게 만들려고 이제 어떤 자기의 권한을 이제 남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일주일 남기고 새로 대법원 판사를 지명을 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에이미 코니 베럿이라는 판사인데요. 이분이 몇 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non Harvard and Yale, 하버드와 예일 대학을 나오지 않는 비하버드 비예일대 출신의 판사, 연방대법원 판사가 최초로 임명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독실한 카톨릭 신자예요. 그리고 7명의 자녀가 있고요. 7명의 자녀가 있고 굉장히 보수적인 가족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보수적인 가족관을 가졌다 그러면 낙태권 금지 뭐 이런 거 반대하는 의견을 펼치는데 보통 그런 분들은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낙태권 왜 여성의 권리 그 프로 초이스를 반대하느냐 이런 비판을 굉장히 받는데 이분은 사생활을 보면 도저히 비난을 할 수가 없어요. 자녀도 7명 있고 자신도 프로페셔널하게 판사로 살아왔고 그다음에 또 비하버드 비예일인데 출세를 해왔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도 그 장애인 자녀가 있어요. 7명 자녀 중에 한 명이 이제 장애인 자녀가 있는데 임신 중에도 이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그냥 낳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낙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낙태 찬성주의자들이 비판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낙태를 했다면 그냥 모순이 있는 사람으로 비판을 했겠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이 연방 대법원 판사로 임명돼서 보수파가 6대3 정도로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국은 중도 보수가 더 많은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미 판사는 48대 52로 상원에서 인준을 받게 됐어요. 컨퍼메이션을 받게 되었어요. 지루하니까 잠깐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Senate confirmation 그 인사 비준은 very inflation shaping federal courts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연방 법원을 구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 수프림 코트 대법원 판사 지명자들은 have become increasingly contentious. 그러니까 누구를 집어넣고 누구를 안 집어넣고의 이제 국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미국은 이제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중요 정책들이 결정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자, 이제 상원의 인준을 받게 되면 이렇게 에이미 베럿 판사가 지금 이 성경에 손을 얹고 지금 선서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임명 절차가 구성이 된다는 것이죠. 자, 또 다른 non-legislative power, 입법권이 아닌 법을 만드는 권한이 아닌 또 다른 중요한 권한은 탄핵입니다. 요즘도 우리나라도 탄핵 엄청 하고 있죠. 탄핵은 근데 민주주의를 사수하는 제일 마지막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남발하면 안 돼요. 어쨌든 그 상하 양원에서 탄핵에 관련된 절차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Formally charging a top government official with a serious crime. 보통 어떤 때 한다고요? 굉장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탑 오피셜, 최고 정부 책임자에게 이제 탄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이제 하우스가 이 탄핵하겠다고 투표를 하게 되면 상원에서는 will conduct an impeachment trial. 상원에서만 trial, 그러니까 탄핵 절차를 할 수가 있어요. 하원도 vote는 할 수 있는데 하원에서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탄핵을 하겠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상원에서만 이 절차를 트라이얼을 신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러이러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이렇게 신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And the only Senate can convict with a 2/3 majority vote.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 사람을 탄핵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탄핵이라는 것은 상하 양원 모든 절차를 통과해야 되고 굉장히 힘든 절차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권한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쓰라고 파운딩 파더들이 만들어 놨고요. 언제 쓸 수 있냐? treason, 국가를 배신했을 때, 간첩 혐의,
bribery, 뇌물을 받았을 때, and other high crimes, 뭐 살인, 뭐 이런 것도 포함되죠. and 뭐 이런 것도 Article 2, Section 4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도 임피치먼트, 탄핵 절차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그래서 탄핵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거의 마지막으로 갑니다. Determining qualification. 의회 내에 이제 구성원들이 누굽니까? 의원들이잖아요. 의원들이 어떤 잘못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자격 요건을 따질 때 행동들을 제어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국의회에서 이 사람들의 퀄리피케이션을 이제 관리할 수가 있단 말이죠. The Congress has the power to manage. 그죠? 멤버들을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권한들이 있냐면 it can expel, 쫓아낼 수 있어요. 투표를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좀 심각한 범죄나 뭐 이런 것들에 노출되었을 경우 이제 각 의회의 그 3분의 2 이상의 투표로 제명을 할 수가 있어요. 제명이죠. 우리나라도 있었죠. 김영삼 전 대통령도 의회에서 제명된 적이 있습니다. In history, the House, 그죠? 그 하원 의회는 역사적으로 5명 정도만 이 제명이 있었고요. 제명도 마찬가지로 탄핵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신중하게 써야 됩니다. 상원에서는 한 15명 정도 했는데요. 옛날에 했던 일이고 지금은 거의 이런 걸 쓰지 않고 있습니다. Congress members can be censured for their behavior. 만약에 의회 의원이 굉장히 저질스러운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랬을 경우 비난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컨그레스가 가지고 있고요. The House also used a lesser punishment called reprimand. 이건 견책이라고 합니다. 견책. 그러니까 말로 당신 이런 거 잘못했으니까 반성하고 계세요라고 경고를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뭐 말로만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상당히 무거운 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Others, 다른 권한들도 있는데요. 이 헌법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 수정. 그죠? 수정헌법 기억나시죠? 아티클 5에 그 의회가 헌법 수정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주었고요. Choose how they will be ratified. 만약에 그 헌법 수정을 했을 때 어떻게 비준할 것인가의 절차에 관한 것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1번째 수정만 State Conventions, 의회 각 주의 컨벤션에서 비준이 되었습니다. 각 의회는 proposed amendment by a two-third or vote of both houses or by calling for a convention for proposing amendment.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3분의 2 이상의 주가 이 헌법의 개정을 요구했을 때 당연히 모일 수 있고요. 또 상하 양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헌법 수정을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했는데요. 좀 리뷰를 해보면 define resolutions, resolution 선언할 수 있다고 그랬죠. 뭐 인권 선언 같은 거, declarations that lack authority, 선언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merely express congressional opinion, 단지 의견 표현일 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센 국가의 의회가 한다면 굉장히 어떤 일정 부분 영향력이 있을 수 있겠죠. How did Congress expand its war powers during the reconstruction? 그죠? 이 수프림 코트가 의회가 이 평화 시기에, 그러니까 전쟁 후에 이 전후 복구를 하는 사업에서 일정 부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을 했습니다. 자, in what two ways may Congress propose amendment? 그죠? 상하 양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투표로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3분의 2 이상의 주에서 우리 헌법 바꿔야 됩니다라고 제안을 했을 경우 이제 의회가 헌법 수정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Distinguish between enumerated, implied, and non-legislative powers of Congress. 이건 뭐 여러 번 설명했죠. Enumerated power는 specifically listed, 헌법에 명확하게 열거된 권한이라고 말씀드렸고, implied power는 need for, 그죠?
need and 뭐예요? proper. 그죠? 필요하고 정당한 경우에 의회가 행사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의회가 enumerated power 그 열거된 권한을 행사할 때 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의회가 그 열거된 권한들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행사하는 권한 뭐 이런 게 되겠죠. Enumerated and implied powers may deal with both legislative and non-legislative functions. 그죠? 이 열거되고 열거되지 않은 암묵적인 권한들은 모두 다 이 입법적인 법을 만드는 권한과 기능과 또 비법적 그죠? 비입법적 권한들 모두 포함합니다. Non-legislative power는 의회에게 뭐 탄핵과 대통령 임명자에 대한 승인권, 뭐 조약 비준권, determining qualification, 의회 멤버들을 다스리는 권한 같은 권한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ow can the Senate shape the federal judiciary? 상원이 어떻게 그 연방 대법원을 구성을 하는데 힘을 쓸 수가 있죠? The Senate, 상원들은 can exercise the power of confirmation by accepting, rejecting, or influencing an executive appointment. 대통령이 이제 판사를 임명했다 그러면 그죠? 그 히어링을 통해서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좀 신문을 하고 정보를 캐내고 그런 후에야 이 의회가 받아들이거나 인사를 이제 확인을 하거나 승인을 거부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뭔가를 배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 책 부분을 읽어보시면 쉽게 읽힐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